무릎 꿇고 사과해요. 20대 여성 변호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바닥에는 쏟아진 커피가 번져 있었죠. 그녀의 하얀 구두에도 커피가 튀어 있었어요. 60대 노인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요. 손님 오기 전에 기분 좋게 하고 싶거든요. 구두도 닦고요.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여자가 비웃었어요. 그래요. 그게 당신 수준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지금 무릎 꿇은 이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였다는 걸, 그리고 오늘 그가 마지막 재판을 시작한다는 걸. 아버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기뻐서 그런 건지,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기석은 알았어요. 아들이 진심이라는 걸요. 67세의 한기석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사람이었어요. 30년 넘게 법정에서 정의를 외쳤던 그는 이제 은퇴 후 법학대학원 명예교수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의 아들 도윤은 검사였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의 길을 걷는 35세의 청년이었죠. 성실하고 바른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두터웠어요. 기석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어요. 25년 전 그가 가장 아끼던 제자가 있었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기석은 그를 아들처럼 아꼈어요. 추천서도 써주고 판사 임용까지 도왔죠. 하지만 5년 후 그 제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조작했어요. 판사님, 저를 믿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제자의 모습을 본 날 기석은 무너졌어요.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죠.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 기석은 변했어요.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졌죠.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약속했어요. 도윤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소. 잘못된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는 일은 없을 거요.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기석의 가슴에 남아 있었죠.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판결해온 판사의 눈빛이었어요. 일주일 후 도윤은 약혼녀 장하은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판사님. 장하은이라고 합니다. 하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죠. 대형 로펌 변호사답게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은은 완벽했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했죠. 그때였어요. 젊은 웨이터가 실수로 물잔을 쏟았어요. 하은의 가방에 물이 튀었죠. 아, 죄송합니다. 웨이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은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완벽한 대응이었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기석은 봤어요. 미소 짓기 직전 찰나의 순간에 하은의 눈빛이 변했던 거리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웨이터가 돌아선 뒤 그녀가 작게 혀를 찼던 것도요. 즉,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도윤은 못 들었죠. 하지만 기석은 들었어요. 그 순간 기석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어.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하은은 다시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판사님. 그래요. 나도 반가웠어요. 기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확신이 자리 잡았죠.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봐야 해.
그날 밤 기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망설여졌어요. 혹시 자신의 착각일까요? 나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진 걸까요? 하지만 떠올렸어요. 25년 전 그 제자의 얼굴을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자신의 손을 잡던 아내의 마지막 말을요. 도윤이를 부탁해요. 기석은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오랜 비서인 김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판사님.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법원 건물 청소 도우미로요. 김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는 오랜 세월 기석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곧 이해했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하은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 건물로 배치해 주세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모든 걸 이해했죠. 일주일 후 기석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어요. 낡은 작업복과 모자였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군.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확인이 막 시작된 거예요. 서초동 고층 빌딩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윤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기석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마지막 확인이 시작됐어요. 이쪽 화장실 청소 맡으시면 돼요. 용역회사 팀장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기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로펌이 입주한 25층 건물은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죠. 하지만 아무도 청소부를 보지 않았어요. 기석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간 판사로 살 때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죠. 지금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약자의 시선이구나.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기석은 묵묵히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치웠죠. 그리고 관찰했어요. 하은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어요. 항상 완벽한 차림이었죠. 동료들에게는 밝게 웃었고 상사에게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기석은 알았어요. 그건 가면이라는 걸요. 2주째 되던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 진짜.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기석이 고개를 들었죠. 젊은 인턴 한 명이 서류를 쏟고 있었어요. A4 용지가 바닥에 흩어졌죠. 하은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변호사님. 인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은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정신 좀 차리세요. 이래서 인턴은 안 된다니까. 인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하은은 그냥 가버렸어요. 하이힐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기석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휴게실에서였어요. 기석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죠. 하은이 후배 변호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 이번 사건 어떻게 해요? 상대편이 영세 업체잖아요. 후배의 질문에 하은이 웃었어요. 차갑게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는 의뢰인 편이면 돼. 상대가 망하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야. 그래도 그 회사 직원들 생각하면. 야, 정들면 이 일 못해. 법정은 전쟁터야. 약한 쪽이 지는 거고.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석의 손이 멈췄어요. 저게 법조인의 말인가. 기석은 30년간 법을 다뤘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었죠. 법은 약자를 지키는 도구였어요. 정의를 세우는 방패였죠.
하지만 하은에게 법은 무기였어요. 이기기 위한 칼이었죠. 그날 저녁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오후 6시쯤이었어요. 기석은 19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청소 용역 동료인 이소연이었죠. 괜찮으세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23층 로펌 변호사한테 혼났어요. 왜요?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그 변호사 옷에 청소도구가 닿았나 봐요. 그랬더니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래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안 돼. 조심성도 없어. 그러면서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죠. 기석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그 변호사가 누구죠? 장하은 변호사요. 그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하은이 들어왔죠. 소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기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청소부를 보는 시선이었죠. 아무 감정도 없는 눈이었어요. 비켜요. 급해서 그래요. 말투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죠. 기석은 물러섰어요. 하은이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어요. 소연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기석도 따라 나왔죠. 복도에서 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 사람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 그날 밤 기석은 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비서님,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나요?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오늘 오후 6시 19층 복도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12층 복도 영상도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김 비서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준비했죠. 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죠.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야. 다음 날부터 기석은 더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하은의 모든 행동을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요. 완벽한 가면을요. 하지만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는 법이었어요. 기석은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재판을 위한 준비를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도윤의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기석은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니? 하은이가 아버지 강연 듣고 싶대요. 법학대학원 특강 있잖아요. 기석의 손이 멈췄어요. 그날이 오는구나. 그래, 알겠다. 오라고 해라. 전화를 끊고 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주간의 관찰이 끝나가고 있었죠. 그동안 모은 증거는 충분했어요. CCTV 영상 5개, 녹음 파일 3개,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까지요. 하지만 기석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말 이래야만 하는 걸까? 잠시 망설여졌어요. 혹시 하은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대화로 풀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떠올렸어요. 소연이 울던 모습을요. 인턴이 눈물 흘리던 얼굴을요. 아니야.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기석은 2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죠.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기석이 고개를 들었죠. 로펌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하은과 젊은 여성 변호사가 대치하고 있었죠. 박 변호사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죠. 아니에요. 저는 분명 그 서류 드렸어요. 증거는요? 증거가 있어요? 젊은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은이 비웃었죠. 없으면 입 닥치세요. 이번 실수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번 달 평가에 전부 반영될 거예요. 각오하세요. 젊은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은은 그냥 돌아서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석과 마주쳤어요. 하은은 잠깐 멈췄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자기를 보고 있었죠. 뭐 볼 거 있어요? 일이나 하세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은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지나갔어요.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날 저녁 기석은 김비서를 만났어요. 준비 다 됐나요? 네, 판사님. 법학대학원 세미나실 예약했습니다. 영상 장비도 설치했고요. 김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하은이 인턴을 꾸짖는 장면이었어요. 소연에게 차갑게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후배를 모욕하는 순간이었어요. 기석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걸 정말 보여줘야 할까요? 김비서가 조용히 물었어요. 기석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요.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기석은 강단에 설 준비를 했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죠.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판사의 모습이었어요. 3주 동안 숨겼던 진짜 자신이었죠. 괜찮으실 겁니다, 판사님. 김비서가 격려했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오후 2시 법학대학원 세미나실이었어요.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100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맨 앞줄에 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하은이 있었죠. 하은은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완벽한 모습이었죠. 오늘 강연 기대돼요. 판사님 명성은 익히 들었거든요. 도윤이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은이 다정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세미나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기석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도윤도 일어났죠. 하지만 하은은 얼어붙었어요.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죠. 저 사람이 강단 위 모니터에 기석의 얼굴이 크게 떴어요. 한기석 명예교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하은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저 청소부 아저씨가 판사님? 아니, 도윤의 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기석은 천천히 강단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그리고 하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오늘 강연 주제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은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법은 무엇일까요? 기석의 목소리가 세미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하은은 숨도 쉴 수 없었죠. 법은 정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석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하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의를 실천하는 건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은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파고들 정도였죠.
기석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로펌 복도였죠. 젊은 인턴이 서류를 쏟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여성 변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래서 인턴은 안 된다니까. 영상 속 여성은 하은이었어요. 세미나실이 술렁였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죠. 휴게실이었어요. 하은이 후배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의뢰인 편이면 돼. 상대가 망하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야. 그래도 그 회사 직원들 생각하면 야, 정들면 이 일 못해. 법정은 전쟁터야. 약한 쪽이 지는 거고.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실망과 충격이 섞여 있었죠. 하은은 일어서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엘리베이터 앞이었어요. 청소 도우미 소연이 실수로 하은의 옷에 청소 도구를 스쳤어요. 하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래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안 돼. 조심성도 없어?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죠. 영상이 멈췄어요. 세미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기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조인이 되려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기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걸까요? 약자를 짓밟기 위한 걸까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은을 봤죠.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니면 기석이 마지막 말을 이었어요.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걸까요? 그 순간 하은이 벌떡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쏠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은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법을 무기로만 생각했어요. 이기기 위한 도구로만 봤죠. 기석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은이 기석을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판사님, 아니 아버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은이 무릎을 꿇었어요. 세미나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죠. 도윤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하은아.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기석이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하은 앞에 섰죠.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당신을 벌주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당신의 모습을요. 하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진짜 자신의 얼굴. 기석이 하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의 진짜 얼굴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났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기석이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깨달음만 있다면요. 하은이 눈을 들었어요. 기석의 눈빛엔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있었죠.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이대로 살 건지 변할 건지. 기석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봤다가 하은을 봤다가 했죠.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기석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도윤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웠죠. 기석은 아무 말 없이 세미나실을 나갔어요. 뒤에는 울고 있는 하은과 멍하니 서 있는 도윤이 남았어요. 그리고 침묵에 잠긴 학생들이 있었어요. 진실의 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도윤이 복도로 뛰어나왔어요. 기석은 멈춰섰죠.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혼란스러웠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기석은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저를요? 이게 절 지키는 거예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절 지키는 거라고요? 기석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도윤아, 아버지는 하은이의 좋은 모습은 안 보셨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한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은 왜 안 보셨어요? 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봤어. 다 봤단다. 그런데 왜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잖니. 기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도윤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이를 대할 때 드러나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는 검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기석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땠니? 인턴에게,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진짜 모습이야. 기석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도윤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를 아프게 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기석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하은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기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거실에 앉은 하은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죠.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사직서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로펌을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석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본인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요? 기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됐을 때 저도 정의를 꿈꿨어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고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수단이 됐군요. 기석이 말을 이었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석이 물었어요. 공익 변호사 단체에 지원했어요. 급여는 절반도 안 되지만 하은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진짜 법을 배우면서요. 기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하은이 기석을 똑바로 봤어요. 도윤 씨와는 헤어지기로 했어요. 왜죠? 지금의 저는 그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언젠가
제가 정말 변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찾아가려고요. 기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도윤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저는 봤어요. 기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걸 도윤이도 볼 기회를 주세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하은이 만나셨다면서요? 응, 왔더구나. 저도 하은이랑 얘기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니? 기석이 물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켜보려고요. 하은이가 정말 변하는지. 기석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성숙해진 눈빛이었죠. 좋은 선택이야. 아버지, 응?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본 건가요? 도윤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기석은 미소 지었어요. 그건 시간이 알려줄 거야. 하지만 기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람을 보는 눈은 한 번의 실수로 완성되는 게 아니란다. 계속 배우고 깨닫는 거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기석은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